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예, 대선 출마 선언하신 이후로 이제 여론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예, 네. 지금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생각은 아니고요. 예. 뭐 근본적으로 이번 정치를 바꾸겠다, 확 바꾸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꼭 지지율 뭐 1%, 2%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쭉 가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정당의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 정권을 획득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할 텐데 아마 네. 지지율 부분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이 보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지지율 좀 올리려고 예.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 그거는 수단이고요. 우리 바른정당이 왜 탄생을 했는지라는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면 예. 결국 탄핵에 찬성을 한 새누리당, 반대를 한 새누리당, 예. 그리고 패권을 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제 해체하고 새롭게 태어나자. 근데 그게 안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새누리당하고 다시 손을 잡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정당이 새로 태어난 이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 유승민 의원의 주장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자면은 이를테면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 어떤 보수의 집권을 위해서는 연대의 필요성이 있다. 자, 이 말은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어떤 연대나 단일화 작업을 통한 컨벤션 효과가 없이 과연 지금 현재 뭐 지지율에 집중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선 주자들이 승리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면서 예. 선거를 여러 번 치르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 원칙도 잃고 승리도 못하는 원칙 없는 패배를 하는 게 최하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일단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가 왜 그러면 탈당을 했고 왜 바른정당을 만들었냐에 대한 자기 부정, 자기 원칙을 아예 저버리는 거고 예. 선거 전략 면에서도 지금 보수끼리 똘똘 뭉쳐가서 뭐 해보자라는 것은 선거 전략에도 맞지가 않아요. 예.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럼 보수가 뭉쳐요. 그러면 저쪽은 진보가 뭉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수 뭉치고 진보 뭉치고 싸우고 선거 끝나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처럼 또 이념으로 싸우고 이게 나라에 뭐가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부정하는 행위고 그리고 승리에도 어렵고 게다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갈등을 또 유발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예. 모든 면에서 보면 이 문제만큼은 저는 뭐 선거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이 공약에 대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만큼은 저는 다 받아들이고 또 할 수 있는데 이 예. 부분만큼은 제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승민 의원은 이제 반론성입니다. 단일화가 안 돼서 패배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사님은 설사 패배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원칙 없는 단일화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단일화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으로 이게
선거는 또 오고 정치는 계속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 새누리당과는 같이 손을 못 잡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를 위해다가 또 불리해진다고 해서 또 손을 잡고 이걸 왔다 갔다 예. 하다 보면 그냥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예,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바른정당의 지도부로서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그림에 있어서 이 보수 후보 단일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다 망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원칙의 문제만큼은 예. 쭉 힘들지만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예. 바른정당도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지. 예. 이렇게 춤추듯 그림 그려서는 이거는 길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쯤 정리를 하고요. 현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통일 토크쇼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야가 또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해서 30년짜리 통일 정책을 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런 게 이제 연정의 필요성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보수끼리 진보끼리 이렇게 정권을 꾸리고 끼리끼리 하게 되면 한쪽이 잡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이 잡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만두고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아야죠. 예. 손을 잡고 남북관계 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방향으로 쭉 가서 합의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연정이 필요하다. 이 대연정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안보 문제, 통일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큰 틀에서의 선언적 의미는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네. 대북 문제만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라든가 처방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연정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겠는가. 가령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제도 그 정세현 통일부 장관, 굳이 따지자면 그 진보적인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예. 차이가 좁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개성공단을 바로 열자는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진보적인 분들도 뭐냐 하면 지금 국제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 북핵 문제 때문에. 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 국제 공제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대화라고 협상을 해서 이 제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남북관계 개선, 북핵의 개선을 예. 우리 정부가 이뤄내고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풀어내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양쪽이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 이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모멘텀이 와야 할 텐데 유승민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에 어떤 새로운 큰 변화가 있기 전에 북한 핵 문제 이거 풀기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다 맞아요. 지금 이 후보들 얘기하는 게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문을 열자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이 남북관계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이런 유엔 이 제재가 풀리게 되고 그래야 남북 이 개성공단을 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가자는 쪽과 그렇지 않지 쪽인데 저는 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재 속에서 대화를 하자는 게 저의 남북관계 정책입니다. 예, 글쎄요. 이 안보리 제재안을 만들 당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하게 주변국들에게 이 제재안을 좀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방법론의 차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갑자기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제재안을 요청했던 것과는 반대 행보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이제 그건 전문가들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면 안 되고요. 예.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재 속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재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도요. 예. 제재만 갖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강력한 제재 안에서 협상을 또 아주 적극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거거든요. 예. 제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재 속 적극적 협상을 나가자. 이게 제가 얘기한 투트랙이고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입니다. 예. 대선 주자들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그런데요. 남 지사님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딱 대안은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한 20만 평 정도인데요. 이게 옛날로 치면 큰 공장 한 2개 정도 넓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2015년 매출이 70조가 넘고요. 여기 일자리가 7만 2천 개입니다. 그 일자리들은 모두 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자리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국가 주도형으로만으로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민간 주도형만으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해야 돼요. 뭐냐? 국가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큰 플랫폼, 이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드리고 예. 그 위에 기업들이 와서 열심히 차별 없이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가와 민간이 서로 공유하는 공유적 경제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간에는 이 연정론을 두고 상당히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희정 지사의 연정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야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여야가 대연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로 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의 불확실성을 거의 다 없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투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은 여야 합의 속에서 탁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이야말로 새롭게 이번 대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방향이고요. 이게 바로 새 정치입니다. 예. 과거 정치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패권 만들고 투명하지 않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여준 모습이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려고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대연정이야말로 낡은 정치를 밀어내는 새 정치의 방향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서 일부 대연정에 포함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언급이 된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패권 정치를 하는 그런 세력들을 뺀 나머지 정치 세력은 서로 문을 열고 손을 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힘을 합해야죠. 예, 안희정 지사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김무성 전 대표 재등판론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지지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이 재등판론 같은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래서 새로운 분들 또 모셔와서 여기다가 경선에 활력을 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선거의 전략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깨는 보수 단일화론 같은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 저는 이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신다면 전 환영하고요. 예. 그 문제는 다 김무성 대표 같은 정치 지도자는 본인들 스스로가 결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